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 미국 개미입니다. 네, 오늘은 옆에 그 미국에서 론 오피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어렵게 제가 지금 모셨는데요. 지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에서 주택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제 미국에 온 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온 건 1990년 와서 오래되셨네. 여기서 대학교를 마쳤고요. 예. 그리고 1994년에 한국 들어가서 예. 한국에서 일을 좀 하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대학원 공부 때문에 다시 미국 나온 게 2001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대학교를 2001년부터는 그때부터는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시고 그러면 네. 여기서 대학을 나오셨다가 네. 한국에 가셨다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셨어요, 한국에서?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대학원으로 이제 여기 미국에 오셔서 네. 그때부터 쭉 살고 맞습니다. 계시는구나. 예. 그러면은 여기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저는 처음에 가진 직장이 네. 그 빌더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빌더. 예. 예, 내셔널 빌더 중에 하나인 MI 홈즈라는 데서 네. 그 애퀴지션 스페셜리스트라는 음. 보통 이제 빌더가 땅을 사고 네. 그 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플래닝 같은 걸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능력이 없어서 잘렸고요. 네. 설마. 2006년도부터 이제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와서 이제 제 포지션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빌더들한테서는 제 포지션 잡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니까 한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레이업이 됐고 레이업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취업 비자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다시 스폰서를 해줄 어떤 인플로이를 찾던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몰기지 필드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이제 뭐 취업 비자 또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온 지 벌써 이제 13년, 14년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하실 때 이 그린웨이 펀딩에서 계속 하셨었구나.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중간에 뭐 여러 번 바뀌었지만 뭐 저 지금 현재 사주랑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일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 좀 약간 남다르시겠다. 그냥 제 회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융자 에이전트를 하시려면은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지금은 굉장히 나름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죠. 예. 과거에는 사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잡이었었고요. 그래요? 예. 과거라면 언제가 과거?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서프라임 사태라는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한 2000년 중반 초반 전까지 는 뭐 사실 뭐 주택 융자나 융자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2008년부터 세이프 액트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 룰을 만들었어요.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업무 관련 특히 주택 융자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자격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그 당시에 법이 생겨서 이게 모든 이쪽 잡에 대해서 라이센스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됐죠. 그 전에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2006년 연말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자격은 없었어요. 예, 뭐 이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격도 없고요. 근데 이제 2008년부터 라이센스 제도가 시작되면서 2009년부터는 사실 주택 융자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페더럴 그리고 각 관장하는 주법에 따른 각 주마다 라이센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 라이센스 제도에 통과하는 시험들을 쳐서 패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버지니아 여기가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라이센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버지니아도 있고 메릴랜드도 있고 이 주변 지역들 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어플라이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 일시적으로 이게 내셔널 라이센싱 시스템이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라이센스를 따는 이제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패스를 하면 이제 각 주마다
따로 요청하는 교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버지니아 라이센스를 따고 네.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외에 네. 추가로 더 요구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를 하면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럼 네. 보통 그러면 여기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자격증 이 3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를 딸 때 어떤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라던가 뭐 비용 이런 게 혹시 발생이 되나요? 꽤 많이 들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데 예. 뭐 시험이 그렇게 뭐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 있는데 뭐 꽤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예. 그 쉽게 통과를 잘 못하는 시험이더라고요. 따로 뭐 학원이나 이런 학원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은데 네. 보통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나 또 뭐 온라인 강좌나 또는 뭐 교재 같은 걸 사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치죠. 예. 일단 수업을 40시간을 먼저 이수를 합니다. 예, 40시간 수업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쳐서 80점 이상 통과되면 네. 이제 자격을 부여받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분들 거의 많은 분들의 그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대출금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주택융자니까 이걸 다루는 사람들한테 나름 크레딧이나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제 많은 안 좋은 문제들이 벌어졌다 보니까 그에 대한 라이센스가 강화돼서 크레딧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요. 그래서 특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컨셉이에요. 고객들의 크레딧과 어떤 융자를 관장하고 어떤 오리지네이트 하는 사람이면 본인들 스스로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게 아마 기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 조사도 하고 뭐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다 체크업하고 그래서 다 통과된 사람 중에서 교육 이수하고 시험까지 통과된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어지죠. 그러니까 해마다 또 컨티닝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라도 뭐 한 번 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보수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센스를 계속 리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은 뭐 한 주마다 뭐 조금은 틀리지만 그래도 뭐 처음 라이센스 딸 때 교육 비용 이렇게 하면 한 1,000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한 4,5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꽤 들어가네. 해마다 네. 유지하는 비용도 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융자 지금 론 오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론 오피서라는 직업은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면 흔히들 사람들은 론 오피서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론 오리지네이터입니다. 론 오리지네이터. 그래서 사실 오리지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처럼 이니시에이트 한다든지 뭔가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융자 자체를 크리에이트하고 이니시에이트 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대출 상품을 정확하게 이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품 그리고 이분들의 옳은 길로 인도해줘서 대출 작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론 오리지네이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제가 어떤 아는 분들이나 또 다른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어떤 론을 받을 때 이제 집 모기지 할 때 이제 론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그 주 거래 은행 뭐 여기 미국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거나 뭐 아니면은 웰스파고 이런 데서 꼭 론을 받아야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뭐랄까 그 이자율도 더 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값을 하는 대형 은행이라고 해서 이자율이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오히려 큰 덩치의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나 은행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든 대출 상품에는 그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진을 가지고 사실 은행들이 수익 구조를 내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작은 렌더들은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마진에서 오히려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이자로 제공하는 편이 더 크다고 봅니다. 뭐 저희 선전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저랑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은행에 대한 이름값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뢰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좀 흔히들 접하는 뭐 뱅크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큰 은행 이름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그 이름 때문에 더 신뢰를 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 몰기지라는 게 이게 2008년 이전 그러니까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서프라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실 서프라임 사태에 많은 렌더들로 인해서 또 고객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대형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미국 몰기지는 이제는 2008년 이후로 모두 다 프라임 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몰기지 거래되는 전체 거래량의 한 95% 정도가 국책 몰기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군데죠. 페니메랑 프레디맥이라는 은행으로 이게 다 채권이 다 사고 팔리거든요. 두 군데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소형 은행이든 또 저희 같은 스몰 렌더들이라도 사실 이 모든 채권의 결국의 최대 종착역은 다 페니메 아니면 프레디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책정된 마진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안전하고 불안전한 개념은 이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그 맨 처음에 그 론을 받을 때 그 이자율이 있잖아요. 이자율이 이제 있는데 그 은행에서는 만약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 웰스파고나 이런 데서는 그 이자율이 이렇게 어떤 그 뭐 3.5%면 3.5% 아니면은 뭐 4%면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걸 얘기를 딱 정해서 이제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주는데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죠. 거의 10년 전 그 전에 그 10몇 년 전 서브프라임 터지기 그때쯤에는 일단은 그때도 이제 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브로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그 고객하고 얘기했을 때랑 이제 막상 이제 그 클로징 할 때 그때 이자율이 이제 틀리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뭔가 이제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이렇게 있어서 알고 봤더니 나한테 이게 좀 뭐랄까 그 손해되는 그런 상품이다. 예,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예전 서프라임 때 많이 있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고 결국에 그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제 좀 더 막고자 2008년부터 라이센스 제도도 시행된 거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몰기지 업계 자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가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된 게 2008년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스파라 그래서 룰이 추리드라 그러죠. 추리드랑 레스파라는 룰이 생기면서 예전이라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3.5라는 융자를 시작했다가 클로징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자율이 내가 처음에 사인했던 3.5가 아니라 4%인데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관행을 막고자 지금은 이 추리드랑 레스파 룰에 따라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3.5%라는 거를 처음에 융자를 시작할 때 사인을 했으면 클로징 때 손님 모르게 4%라는 걸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혹여라도 이자율이나 이게 0.125% 이상 늘어난다든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과당 청구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클로징 자체를 우선은 막고요. 다시 손님들에게 그걸 리디스클로저를 하고 손님이 그걸 동의를 했을 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클로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를 뒀어요. 이게 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보다는 그런 보호 장치가 좀 더 강화가 됐네요. 맞습니다.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쪽 지역에 2007년, 뭐 8년 뭐 이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워낙 후폭풍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수 많이 대응책들을 많이 마련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만큼 시장은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라이센스 잡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거 약간 좀 잘못됐을 때 그 라이센스가 이제 박탈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다시는 또 못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Everybody sing that shit.